자, 안녕하십니까. 웹 프로그래밍 응용 2주차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안종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웹 프로그래밍 응용 2주차 강의에서는 지난 1주차 때 공부했었던 웹 프로그래밍 응용을 위한 기본적인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일을 1주차에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2주차에서는 지난 학기 우리가 공부했었던 웹 프로그래밍 응용 기초 과목이죠. 기초 과목을 통해서 개발했었던 게시판 서비스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개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개발 환경에 대한 응용 능력 내지는 그 기본적인 그 지식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들을 가져보고요. 여러분 중에는 이제 이미 게시판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높은 학생들도 있겠고, 아직 개념 잡기가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겠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 주차, 2주차에는 게시판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들을 따라해 보시고 쭉 지켜보시면서 그 개념들을 잘 확인하시고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게시판 서비스 개발의 순서는 목록 보기부터 시작해서 글 읽기, 쓰기, 삭제, 편집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맨 먼저 목록 보기부터 먼저 개발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5가지 기능을 하나씩 차례대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JSP로 만드는 간단한 게시판 서비스의 특징은 기존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시판들의 복잡한 기능들,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모두 제외하고 아주 기초적인 기능들로 구성된 게시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기초적인 기능들의 기능들을 조금씩 확장시켜 놓은 것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시판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인 개념들 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하는 이 게시판 서비스의 그 강의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그 나머지 추가적인 기능들을 붙여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일단 기본부터 탄탄히 해놓고 나가자는 뜻이죠. 자, 목표는 어쨌든 글 번호, 작성자, 제목, 본문, 작성일, 비밀번호 이렇게 6가지 정도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판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기능으로서는 아까 우리 차례에서 봤던 대로 목록 보기, 글 읽기, 글 쓰기, 편집하기, 삭제하기 이 5가지 기능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구현할 거냐? 뭐 당연히 JSP로 구현을 해야 되겠죠. JSP에서 게시판이 저장되어 있는 MySQL 데이터베이스의 JDBC로 접속하여 이 모든 과정들을 처리할 그럴 예정입니다. 자, DB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6가지 필드 글번호, 작성자, 제목, 본문, 작성일, 비밀번호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기능으로서는 목록을 보고 글 읽고 쓰기, 편집, 삭제 이 5가지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테이블을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봤을 때는 데이터베이스의 조작 언어들을 이용해서 SQL문이죠. SQL문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는데요. 이 제어하는 문장 중에 우리가 크게 명령어 중에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건 DML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조작어라고 부르고요. DDL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데이터 정의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되어 있는 약자로 DML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렇게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SQL 문장 이 4가지를 데이터 조작어 DML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데이터 정의어는 DDL이라고 부르고요. DDL의 약자는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하는 말을 앞자를 띄워가지고 DDL이라고 약자를 만들어서 이름 붙여놓은 것이죠. 자, 여기에는 create 뭔가 테이블을 만들 때 쓰는 거, alter 테이블의 어떤 값을 조정하는 것, drop 테이블을 지우는 것, 이름을 바꾸는 것, 뭐 truncated 뭐 이건 나중에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정의하는 무엇인가 테이블을 만들고 생성하고 이름 변경하고
뭐 구조를 변경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명령어들 우리가 데이터 정의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여러분 데이터 정의어는 초기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90% 이상은 데이터 조작어를 이용해서 뭐든지 처리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SQL문은 데이터 조작어와 데이터 정의어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중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잘 모르시는 명령어가 있으면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 그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MySQL에 접속부터 해야 되겠죠. 자, MySQL 접속 명령은 뭐였죠? 예, MySQL -u root -p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u는 유저가 누구냐, 루트다. 그 다음 -p 다음에 왜 비워놓느냐 하면 -p 다음에 있는 데이터 패스워드 값은 다음에 엔터를 치면 입력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MySQL에 접속하는데 -u 루트 이름으로 루트라고 하는 사용자로 패스워드는 다음에 입력할 값으로 진입하겠다 라고 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엔터 치면 패스워드를 묻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패스워드 입력한 것이 맞다면 MySQL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단 진입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고 하는 걸 생성해야 되는데요. 명령어는 간단합니다. create database mydb. 이 mydb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지금 내가 my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겠다 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자, 하단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전체를 우리가 RDBMS, MySQL이라고 가정한다면 MySQL 내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둘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여러 개의 테이블과 어떤 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처음에 MySQL을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첫 데이터베이스인 스키마인 MyDB를 설치했기 때문에 다른 DB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테이블도 달랑 하나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진 않을 예정입니다. 현재 게시판 서비스의 그 개념에 있어서는 테이블이 더 이상 필요 없겠는데요. 어쨌든 전체 구조의 그림은 전체 MySQL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안에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테이블을 만들고 들어갔으면, 테이블이래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사용자를 생성하고 그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루트로 그냥 접속해서 루트로 모든 걸 처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겠습니까? 루트로 문제를 처리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주인이 다 따로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의 소지를 밝혀내기 위해선 어떤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러지 못할 경우에는 뭐든지 루트로 처리할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전체의 어떤 보안이나 이런 문제에 심각한 어떤 보안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이고 테이블도 하나인 아주 소규모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지만 버릇처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사용자를 만들고 그 사용자가 특정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명령을 쓰는데요. grant라고 하는 건 권한을 부여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런 명령어인데, 자, all이라고 하는 건 어떤 권한을 줄 거냐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privileges, all privileges 그러면 모든 권한을 주겠다. 어디에 주겠느냐 하면 mydb라고 하는 곳에 주겠는데 mydb 뒤에 .별이라고 되어 있으면 MyDB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로 구성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것처럼 MyDB .별 그러면 MyDB에 들어있는 모든 테이블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별이 아니라 어떤 테이블, 특정한 테이블 이름을 주면 특정한 테이블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겠죠.
JSP 유저, 이건 사용자 이름을 지금 하나 유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JSP 유저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저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 로컬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MySQL DB는 RDBMS로 본인의 컴퓨터에서 그 서버 그 자체 컴퓨터에서 MySQL에 접속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원격으로 이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명령어들을 내리는 일들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원격지에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특정한 IP 어드레스를 여기다 부여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로컬 호스트라고만 쓰여 있고 로컬 호스트에게만 권한을 부여한 것은 그 서버 컴퓨터 내에서 접속하는 것만 접속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JSP 유저가요. 자, 이렇게 로컬 호스트에게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웹서버인 경우에는 MySQL 자체가 같은 웹서버와 동일한 서버에 깔려 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웹서버 자체에서 MySQL에 접속하는 것은 로컬 호스트의 입장으로 접속을 하겠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환경은 로컬 호스트라고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 identified JSP pass, 이건 패스워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JSP 유저라고 하는 이름으로 JSP pass라고 하는 패스워드로 MyDB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 사용자도 이 부여하는 명령을 통해서 동시에 사용자가 생성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원래 보통의 경우는 상식적으로는 사용자를 먼저 생성하고 그 다음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MySQL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권한을 부여하면 바로 사용자까지 동시에 생성이 되는 명령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그 다음 테이블을 만들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가지 데이터, 글, 번호, 작성자, 제목, 본문, 작성일,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테이블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테이블의 이름을 보드라고 우리가 붙였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필드 이름을 첫 번째는 글 번호는 넘버, 자료형은 int형으로, 그 다음 writer, 이건 variable 캐릭터형으로, subject, 이 제목이죠. variable 캐릭터형으로, 컨텐츠, 이건 본문인데요. 이건 텍스트형으로, created, 이건 작성일을 저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date, time으로 잡았고요. 비밀번호는 패스워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잡았습니다. variable 캐릭터죠. 자, 이 중에 그 뭐 특이할 부분들은 넘버 같은 경우에는 auto increment, 즉 숫자인데요. 숫자가 인서트가 되면 어떤 데이터가 인서트가 되면 자동으로 하나씩 증가되는 고유 번호를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값을 지정하는 것을 우리가 auto increment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primary key는 고유 키죠. 이 레코드들이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수십만 개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중에 각각의 레코드들을 구분하는 구분자를 무엇으로 삼겠다? 예, 넘버라고 하는 이 값으로 프라이머리 키, 고유 키를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유 키라고 하는 것은 중복되어서는 안 되는 어떤 값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고유한 번호 값을 갖도록 함으로써 보드 레코드에, 보드 테이블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레코드들 중에 어떤 것을 특정하게 내가 찾고자 한다면 그 번호를 이용해서 찾겠다. 고유 키인 넘버를 이용해서 찾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인서트로 하나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죠. 인서트 인투 보드에 write, subject, content, created, password 이렇게 5가지 데이터를 넣었는데요. 첫 번째 넘버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넘버 6개의 데이터 중에 넘버가 빠진 이유는 넘버는 auto increment로 자동으로 하나씩 추가된다. 값이 하나씩 증가되는 값을 갖게 된다. 1부터입니다. 갖게 된다라고 자동으로 갖게 되기 때문에 여기선 넘버 값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5개의 필드 값에 각각 5개의 레코드 값을 이렇게 인서트 시키는 명령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그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면서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 건데요. 여러분 동영상 플레이 시켜 놓으시고 단계별로 같이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따라와 보시죠. 자, 일단
MySQL에서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일부터 먼저 같이 해보죠. MySQL 접속 어떻게 합니까? MySQL-u 루트로 일단 접속을 합니다. -p 라고 하면 비밀번호 입력하도록 하죠. 예,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들어왔습니다. 자,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고 하는 거. 일단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하나의 일종의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예, 데이터베이스 먼저 만들겠습니다. create 데이터베이스 mydb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를 만들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서 테이블도 만들고 이제 뭔가 쿼리도 하고 해야 되는 등등의 일을 해야 되니까 일단 가장 먼저 그 데이터베이스로 진입하는 거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명령이 뭡니까? 예, use mydb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 많이 잊어버리시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changed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다음에 하는 일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생성을 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유저 생성과 더불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죠. 예. 그 설명은 아까 드렸고, 그래서 그 사용자 생성 및 권한 부여하는 명령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grant 모든 권한을 privileges 맞나요? 네, privileges on MyDB의 모든 테이블에 to 누구에게? JSP 유저에게 어떤 컴퓨터에서 로컬 호스트에서 접속하는 것을 허용한다. identified는 구분한다 뭐 이런 뜻이죠. 네, 패스워드 입력하는 겁니다. JSP PASS 이렇게 해서 사용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OK로 해서 사용자가 만들어졌고요. 자, 다음 해야 될 일은 테이블 생성하는 일을 그 다음 해볼까요? 테이블 생성하는 일 해보겠습니다. 자, create 테이블 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생성하고요. 거기에는 첫 번째 number int not null이고요. auto in 나의 값들이 자동으로 인서트가 될 때마다 하나씩 증가되는 수치 값을 갖도록 자동 설정해 놓는 것이죠. auto increment. 다음 writer variable 캐릭터로 32글자 정도. 의미는 없습니다. 길이에 대한 의미는 not null. 다음 subject 제목이죠. 이거는 한 200글자 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not null로 하고요. 자, 콘텐트 여기는 본문이 들어갈 부분인데 여기는 텍스트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created. 자, 이건 작성한 날짜와 시간을 저장하기 위한 필드입니다. not null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이거는 지우거나 글을 편집할 때 쓰려고 만든 것인데요. 캐릭터에서 한 50글자 정도 not null로 하고요. 그 다음 이것에 대한 프라이머리 키를 구분하는 그죠? 프라이머리 키를 넘버 값으로 부여합니다. 네,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해야 될 일은 얘네한테 이 테이블에 가상의 데이터를 먼저 하나 집어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가상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문장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인서트 할 때는 실제로 정상적인 데이터를 넣기 전까지는 일단의 가상의 데이터를 넣어서 그걸로 가지고 이제 먼저 작업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더미 데이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가상의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보죠. insert into board. 자, w writer subject 그 다음 content 그 다음 created 그 다음 password까지 이 필드 값의 value로 첫 번째는 writer 1 그 다음에 제목은
subject 1 뭐 이런 정도로요. 그리고 내용은 content 1 그리고 오늘 날짜와 시간은 now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고요. 패스워드는 뭐 1, 2, 3, 4 이런 정도로 하고 하나를 인서트 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인서트 몇 개 더 해봐야지 되겠죠. 한 5개 정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할 때는 라이터 값을, 필드의 값을, 필드가 아니라 레코드의 값을 두 번째 걸로 입력했다는 표시해서 이렇게 두 번째 거 입력하고, 세 번째 거는 3으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네,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4로 해보겠습니다. 네, 4개만 하죠. 네. 자, 그러면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예, select 문 날려보면 됩니다. select 문 from board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준비가 됐죠. 데이터베이스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데이터베이스가 작업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게시판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게시판 서비스를 구현하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맨 처음 우리가 목록 보기 페이지 구현하려고 했었죠. 자, 목록 보기 페이지에서 필요했던 SQL 문장을 보니까 select 문이 필요합니다. 방금 했겠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select로 넘버와 또 writer와 subject와 created date 날짜와 이렇게 해서 보드로부터 가져와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생긴 표가 출력이 되면 되겠죠. 우리가 이 게시판 서비스에서 이런 형식의 테이블 구조를 JSP로 출력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야 되겠죠. 코드 작성해야 되는 일을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이클립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클립스에 가서 여기서부터 같이 작업을 해보시죠. 자, 맨 먼저 뭐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파일 메뉴에 뉴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생성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프로젝트 이름은 보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게시판 서비스를 위한 프로젝트이다 라고 해서 보드라고 이름을 짓고요. 자, 다음에 보드에 우리가 맨 처음에 준비 작업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웹 아이네미 밑에 있는 lib 이 폴더에 MySQL 커넥션을 위한 JDBC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디에 설치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네,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자바 밑에 JDK 밑에 lib 밑에 이렇게 MySQL 커넥터 자바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거 저번에 카피해 놨었던 거 기억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자, 제 컴퓨터 여러분들 같이 했었던 1교시 때 우리가 공부했었던 위치를 보면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자바 밑에 JDK 어떤 버전 밑에 lib 폴더에 얘를 복사해 놔라 라고 했던 주문을 여러분들에게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요 폴더에 요게 있을 겁니다. 자, 요거 컨트롤 C 하시고요. 여기서 컨트롤 V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lib 폴더 밑에 이런 식으로 MySQL 커넥터가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테이블 생성하고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생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일, 그 다음에 이클립스에서 우리가 게시판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일, 여기까지 했었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코드를 작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그 게시판을 구현하는 일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